안녕하십니까. 주관정씨입니다. 5G가 움직인다. 사실 지난주부터 5G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죠. 물론 5G는 약간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많이 주는 종목 같습니다. 이 주관정씨는 5G는 후반부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12월 세 번째 주인데요. 첫째, 두 번째 주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주는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간 증시가 막판에 빠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 나가다가 막판에 한 30분 남겨놓고 뒷심 부족으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럼 잘 나갔던 것은 초반에 미국의 PPI가 발표됐겠죠. PPI가 발표됐는데 절대 수치는 조금 내렸습니다만 사실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내렸었어요. 하지만 뭔 포인트였냐면 물가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일정 부분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을 이어갔던 겁니다. 이어갔던 거고 막판에 훅 떨어진 건 사실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차익 매물이 와르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미국 증시도 조금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 없지 않나 그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깊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000포인트 정도에서 지켜는 주고 있는데 주봉 기준 놓고 보면 걔도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올랐다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테슬라는 조금 올랐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 약합니다. 다우지수 약한데 에너지주 약세가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12월 중순까지 경기 위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나 홀로 좀 강세를 보였던 미국도 사실 에너지나 헬스케어 관련주가 여전히 좋았었는데 에너지 관련주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도 나스닥 대비해서 좀 강했던 힘을 추봉입니다.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다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다우마저도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마감할 수 있고 우리 장도 지난주만 놓고 보면 약간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이제 어쨌든 건주전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그래도 기가 막히게 좀 당겨서 마감했기 때문에 당연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치고 가야 되는 주간입니다. 주봉이고요. 예, 일봉인데 치고 가야 되는 주간인데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렇게 좀 지수 코스피 올랐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많이 빠져서 배터리 많이 빠진 거 빼고 나면 정말 강했던 거고 만약 배터리까지 강했다면 훨씬 돌렸었겠죠.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그래도 불확실성 속에서 하방을 조금 멈추면서 마감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봤던 우리가 물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달 한 8.1에서 한 7.4%로 내려왔죠. 이건 이제 생산자니까 소비자는 좀 다르고 이제 바이어 아니고 셀러 예 그렇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7.2%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못 미쳤지만 추세적으로 미국의 물가 지수도 거의 3, 4월 대 11% 이후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항목을 놓고 보면 약간 좀 덜 떨어진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묻어간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미국 증시를 한번 놓고 보면 미국 증시도 일단 실제적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 변동성을 조금 놓고 보면요. 이 글자 작네요. 그냥 바로 보여드리죠. 지금 보면 부동산 쪽은 야단이 선방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쪽은 조금 정시 정도고요. 유틸리티는 대개 선방을 해요. 1개월 전보다. 유틸리티 선방을 하고 있는데 경기 소비재는 미국도 약합니다. IT도 약하고. 하지만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1개월 전 대비해서 3%, 일주일 기준으로도 1.8%니까 다른 섹터보다 강하다 볼 수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증시도 뭐 헬스케어 많이 올랐죠. 뭐 이렇게 주름, 피부, 보톡스 관련 기업들 아마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다우 종목 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주간 기준으로 8.4%, 월간 기준으로 12%.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다우 종목이 좀 많겠죠. 예,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졌는데 다른 한편 섹터를 놓고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뭐 이 정도가 유틸리티다 그러면 이제 가스라든지 뭐 전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상대적으로 강할 뿐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변동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일주일 내내 물로 잡았던 게 경기 침체 이론데 유가도 지금 계속 하락세죠. 주말에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다른 한편 놓고 보면 경기 침체 우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이거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미국하고 영국 쪽 네덜란드 천연가스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천연가스가 이제 유가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달러도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변화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니까 유로화 빼고 예, 요것만 보면 되겠죠. 가장 우리한테 좀 중요할 수 있는 여기 있네요. CNY. 중국의 위안화는 여전히 6.96. 이거는 이제 제로 코로나 공세 완화, 감염 완화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편으로는 최근 동아 시장은 도알라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이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좀 1,300원에서 왔다 갔다.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가장 격동의 올해 마지막 물가지표 CPI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도 어느새 최근 5일 기준 9bp 정도 내려왔습니다. 조금 올랐죠. 근데 되게 이게 11월 물가지표 발표될 때만 해도 거의 4점 초반이었으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10% 이상 아, 내려온 거니까 약세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다음 주 일정 남아 있습니다만 크게 물가 지표 많이 동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표를 놓고 보면 다음 주에는 어쨌든 월요일 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화요일 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될 건데 전망치는 대략 지금 지난달 7.7에서 이런 브룸버그 자료인데 7.3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 전망 자체가 7.3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1월 10일 1일 날 환호했던 그 정도의 반응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하락이고 제가 봐도 하락을 할 거라서 그렇게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처럼 물가지표 발표되는 밤 10시 반에 날밤 새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가지고 미국이 이날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14, 15이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에 결정 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컨센서스는 거의 50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이제 50 베이스 포인트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때 발표할 때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과연 점도표에서 터미널 금리를 5% 초반 몇 점 정도가 찍혔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주 중간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주요 매크로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뭐 중국의 근데 중국은 보면 광공업 생산도 그렇고 고정자산 투자도 그렇고 다 나쁘죠. 지금 중국 증시는 지표가 나쁘면 계속 부양책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니고 그리고 나 미국도 지표 발표도 22도 뭐 금리 발표합니다만 지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빼먹은 거는 또 14일 날 영화 아바타 2가 개봉을 한다는 거고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봉을 하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16일 날 개봉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어떤 뭐 위치, 위상 워낙 아바타 관련주가 좀 좋았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붙이지 않을까. 하지만 새로운 희한한 아바타 관련주가 잠깐씩 움직이긴 하겠죠. 그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일은 미국이 또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죠. 우리는 두 번째 목요일,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뭐 우리처럼 정도의 변동성은 아닙니다만 항상 그래도 일정상 좀 체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정 살펴봤고 아까 처음에 잠깐 5G 이야기 하다 왜 안 하십니까? 하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5G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이게 나왔어요. 삼성 인도가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됩니까? 인도 파트너 5G 인프라 구축 현황인데 인도가 보니까 인도 통신사가 1위가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회사가 있고 또 2위가 바르티 에어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바르티 에어텔은 이미 삼성이랑 납품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릴라이언스 지오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건 뭐 인도의 5G가 말한 거죠. 인도의 5G는 체크를 해봤더니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5G 상용화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땐 대략 삼성의 입장에서는 뭐 합쳐서 한 7억 4천 명의 대상을 해서 잠재 고객을 갖고 진행되는 거니까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죠. 나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5G 관련주들은 사실 요거 하나만 갖고 막연하게 투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에 좀 나온 재료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장이 약간 배터리도 그렇고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매매용이라도 이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볼 수 같고 삼성전자 이야기니까 좀 포인트 해봤는데 뭐 삼성전자 5G 밸류 체인은 사실 꼭 이무가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 오이 솔루션, 이 광트랜시버 쪽 오이 솔루션은 기업이 조금 탄력성이 좀 좋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KMW 이게 필터는 안테나 시스템 쪽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야 뭐 아시겠지만 스릭슨이나 스릭슨이란다. 에릭슨이라든지 이쪽이 다 들어가죠. 이 필터 안테나 쪽이고 RF텍은 조금 변동성이 좀 이 두 종목은 조금 매매가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뭐 KMW 정도,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오이 솔루션, 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밑에도 좀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뭐 RFHIC나 HFR, 예, 요렇게 솔리드, 예, 물론 개별 제도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5G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간 정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또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즐겁고 재미난 정신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